안녕하세요. 그림 읽기입니다. 학교, 학원, 고3 학생, 재수생, 그리고 수험생을 둔 가정까지 수런수런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 난리는 또 뭘까요? 만평을 통해 보겠습니다. 자, 굿모닝 충청의 설아백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어떤 사건을 그린 만평일까요? 15일 교육개혁에 대한 보고에서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한테 수능에 관한 지시를 했고, 다음날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와 그에 따른 앞으로의 방향성을 기자들 앞에 발표했습니다.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해서 배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수능을 안 치러보셨거나 자녀나 자손이 수험생이 아닌 분들은 뭐 그런가 싶겠지만, 저건 틀림없이 수능이 쉬워질 것이라는 해석의 여지가 거의 확실한 발표입니다. 그래서 수능 5개월 남겨놓고 학부모, 학생, 선생님들 사이에서 난리가 납니다. 우리나라 입시 그야말로 중요한 문제잖아요. 게다가 이게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라서 수능은 11월이지만 입시는 사실상 9월 초면 시작하거든요. 수시 준비하던 학생들도 술렁거릴 거고, EBS 교재 같은 거 붙들고 있던 학생들도 18종 교과서 봐야 되나 하고 혼란스러울 겁니다. 또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사실상 학생들이 전략이 다 달라지게 되고요. 또 이거 컨설팅 받는다고 학원가는 엄청 수렁거릴 겁니다. 제가 이쪽으로 일을 해봐서 좀 알거든요. 자, 교육부에서 특히 대통령이 저런 소리 하면 이건 난리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교육부 장관 발표 있고 겨우 4시간 만에 대통령실의 추가 해명이 나와요. 무시무시한 헛소리를 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해명과 조치가 있었는지는 다음 만평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림 보시면 제목이 교습경보 2차 폭격입니다. 공습이 아니라 교습이죠. 교는 윤을 거꾸로 쓴 대통령의 별칭입니다. 윤 대통령이 모는 비행기가 쉬운 수능이라는 폭탄을 떨어뜨리니까 아래에 있는 학원, 학생, 학부모가 쑥대밭이 됐죠. 자, 근데 왜 이제 2차 폭격이냐? 작년에 만 5세 입학 얘기했다가 난리가 나고 결국 임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사퇴한 일이 있었죠. 그게 1차 폭격이고, 이번 쉬운 수능 암시하는 발언이 교육계를 초토화시킨 게 2차 폭격이라는 뜻이죠. 자, 다음 그림은 한겨레 그림판 권범철 화백님의 21자 만평입니다. 자, 그림 보시면 와, 이거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죠. 이런 분위기 아시면 아재입니다. 낡은 교실에 학생이 칠판을 잡고 있고 선생님이 빠따를 칩니다. 이야, 이거 선생님 쓰레빠 보세요. 이거 진짜 디테일하네. 이상하게 애들 잘 패는 선생님들은 저런 갈색 쓰레빠를 신고 다니셔. 요즘 학교에서 학생들 저런 식으로 다루면 바로 파면되고 심하면 구속되죠. 요즘은 생기부로 점수로 학생을 조지죠. 어쨌든 저 빠따 치는 선생님은 윤석열 대통령 얼굴입니다. 칠판엔 학력고사 앞으로 며칠. 여러분, 마지막 학력고사가 1992년이니까 30년 넘었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입시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자기 대학 갈 때 30-40년 전 방식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맡고 있는 학생이 수능 출제 평가원. 이게 무슨 뜻이냐? 아까 말씀드리던 거 있죠. 대통령의 수능 발언이 있고 그걸 발표한 교육부 장관의 발언이 있었죠. 자, 여론이 엄청나게 수런되고 4시간 만에 대통령실 해명이 있었다고요. 그 해명이 이렇습니다. 수능을 쉽게 내라 어렵게 내라의 문제가 아니다. 공교육 교과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 또 과도한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등은 출제하면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거 아닌가? 호호, 이건 뭘 좀 들어보신 것 같아요. 매년 수능 끝나면 국어 영역에서 2-3문제 정도 이런 논란이 있긴 하죠.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편 카르텔이 있는 거 아닌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입시 담당 교육부 국장을 경질해버려요. 몇 달 전부터 지시한 건데 6월 모의고사가 어렵게 나오고 지시 불이행했다고 잘렸답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이 난리 직후에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 뜻을 잘못 전달했다고 경고 조치받았답니다. 또 교육 당국하고 사교육 사이에 카르텔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교육이랑 교육 당국 사이에 뭐가 있어서 계속 수능이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그런 소린데, 그래서 또 수능 출제 기간 감사를 한답니다. 또 이제 감사, 수사, 압수수색, 지화자 좋다 그냥 주특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패턴을 보시면 자기가 생각 없이 막 그냥 내질러서 여론이 난리가 나면 이게 쪽팔리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지시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막 조지고 몰아붙입니다. 지난번 노동시간 주 69시간 제한했다가 철회할 때랑 똑같죠. 자, 교육정책은 워낙에 민감한 논란거리니까 뭐가 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후속 조치 이거는 좀 너무 비열한 거 아닙니까? 이래서 엘리트 공무원들이 자기가 덤텅이 쓸까 봐서 뭘 창의적으로 제안하고 기획하고 이런 걸 아예 안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 만평에서 윤 선생님한테 맞고 있는 학생은 이번에 어이없이 문체 감사당하게 된 수능 출제 평가원입니다. 자, 마지막 국제신문 그림창의 서상균 화백님 만평입니다. 자, 교실 안에 왼편엔 불수능, 오른편엔 물수능. 그 사이에 학생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교실 밖에 윤이 쓱 지나가죠. 그러니까 저분 지나가기만 해도 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제목이 데이 엘리멘탈. 이번에 픽사에서 14일에 개봉한 애니메이션이죠. 5개의 원소가 의인화돼서 사는 가상의 세계에 대한 얘기인데, 주인공이 요 그림의 물총각이랑 불처녀라고 하네요. 포스터에도 나오죠. 꽤 재밌는 영화라고 하는데, 이렇게 세간의 이목을 끄는 영화의 인물들을 이번 사건을 설명하는데 차용해서 패러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만기 칠남이란 얘기는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동훈 전 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은 1시간 얘기하면 59분을 혼자 떠드는 사람이라고 폭로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도 화를 내서 전문가들이 아무도 조언을 못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노자는 큰 나라를 다스릴 때일수록 작은 생선을 굽듯이 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생선 구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까딱하면 껍질 눌러붙고 다 바스라지기 일쑤입니다. 작은 생선 굽듯이 치국을 조심조심 해야 한다는 뜻인데, 대한민국에서 교육정책은 진짜 작고 여리고 귀한 생선입니다. 오늘 만평 읽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